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이 길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이것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주변 레포트들이 도착하고 있죠.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 관점에서는요, 불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레포트들은 서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레포트들, 의미 있는 자료들을 좀 보고, 결과적으로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인즈 캠퍼스 관점에서 제안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레포트들은 각자 다 지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요.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더불어서 동시에 이런 분석 보고서들은요, 이렇게 가입하셔서 나름대로 비용을 내시고 좀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적 빨리 나왔죠. 나스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국내 미디어와 마케팅 이슈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곳입니다. 303번째 자료인데요.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요 미디어와 마케팅 트렌드 관점인데,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이 세 가지 관점에 좀 포커스를 했고요. 작년에 카카오 매출이 이제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톡비즈 아시죠? 챗봇을 통해서 채팅으로, 예를 들어 골프 하면 바로 골프가 연결되도록 하는 비즈니스죠. 테크핀이죠. 거래가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포커스를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검색 및 뉴스 댓글 서비스가 개편됐고 이미 적용이 됐죠.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포커스돼서 검색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창작자 참여 플랫폼을 다양화시키고 콘텐츠 영향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동영상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가 자꾸 구글과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항마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3월부터 인터넷 익스플로어 서비스가 중단됐죠. 그래서 크롬 점유율이 확대됐다 이건데, 크롬 점유율이 확대됐다 이 말은요, 구글 점유율과 다시 한번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마케팅 이슈는요,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터테인먼트 어플하고 쇼핑 어플이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카테고리가 이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지역을 검색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연결돼서 분석하는 것을 보면요, 주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2월 말 3월 초 시점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커뮤니티라든가 뉴스,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상거래 역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주로 미디어와 마케팅 이슈는 작년과 연관되어서 점점 같은 로직으로 지금 경쟁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면서 어플의 사용이라든가 사용자들의 체류하는 시간들의 변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석을 해줬고요. 가장 이제 먼저 분석 보고서를 낸 데는 이제 삼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고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이 하나가 두드러지게 보이죠? 게임 산업에 대해서만 일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가장 부정적으로 본 것이 금융, 자동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항공, 해운, 호텔, 패션과 의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 건설, 정유화학, 철강, 유통, 화장품, 식음료, 그리고 영화, 미디어 계열들은 일부 부정적이다. 학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했고요. 삼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에 대해서 분석 보고를 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가지 포커스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현금 유동성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민첩한 애자일한 문화를 도입해서 회복 탄력성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빠르게 대응해라. 세 번째가 세무 이슈 발생할 수 있으니 정밀하게 분석을 해라. 잘 미리 준비를 해서 연말 되었을 때 세무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삼정 회계법인 아시죠?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직원 관리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원격 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가 빠르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고려해서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계약 및 법률상 의무를 검토해라 이야기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곳은 법률, 회계, 자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납기가 지연되거나 또는 오더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야 된다거나 법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지금은 4개월 이상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만, 삼정이 보고 있는 것은 4개월 이상 추가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가시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중국이 지금 공급 체인이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의 자동화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되어지고 있고요. 위기관리 실행 능력에 있어서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삼정은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회계법인답게 계약이라든가 어떤 대응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삼정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맥킨지가 레포트를 썼습니다. 맥킨지 기대했죠. 맥킨지가 어떤 레포트를 쓸까 했는데 역시 뭐 아주 가독성 높게 이렇게 보고를 해줬죠. 맥킨지는 코로나19를 일단 블랙스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서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충격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Nobody knows. 뭐 영어식의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모르겠다. 맥킨지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포인트를 예측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붕괴 라는 점이고 두 번째가 유가의 폭락. 이 두 가지를 포커스로 좀 잡았습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붕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케네스 로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는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수요의 충격이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 충격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공급 쇼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기업이 격리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없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위축, 공급망이 지금 깨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해서 어려워진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면 올라간다. 이런 일반적인 건데 맥킨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공급망이 깨진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국의 공장이 안 들어가고 인도네시아의 섬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인도에 있는 작은 부품 산업이 안 돌아가고 아프리카에 있는 단순 노동 산업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팔고 싶어도 공급망이 깨져서 못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상은 자고로 지난 70년 동안 없었던 현상이다. 그래서 공급망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뭐 GVC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 이야기를 하죠. 뭐 맥킨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인도에서 물건이 지금 다 중단됐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두 번째가 이제 유가 폭락인데, 텍사스유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두바이유라든가 블렌트유의 경우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유가가 내려가니까 감산을 해야 되는데 나만 감산하면 상대방이 지금 뭐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사우디하고 오페크죠 하고 미국하고 이 원유의 주도권 잡기 위한 이 시장에서 유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산업에 있어서는 그 원유 산업이 전체 매출의 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미국 전체의 경기가 하락하고 물론 중동 지역의 경기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맥킨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유가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거 역시 그냥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맥킨지의 경우는 이제 V자냐, U자냐, L자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 종식은 뭐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제한적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상황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V자는 이미 끝났고요. L자이거나 아니면은 골짜기가 깊은 U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이죠. 골드만삭스가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미국인의 50%인 1억 5천만 명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 경제 동력인 독일은 인구의 7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8주간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뒤 서서히 감소하더라. 중국 경제의 타격으로 원자재 시장과 공급 체인이 충격을 받고 원상 복구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사우디가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석유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가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 GDP 성장률은 30년대 최저인 2%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U자의 제한적 경기도나 아니면 L자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자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투자사의 레포트가 투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또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 레포트를 낸 것이 지금 3월 말인데 4월 중순 된 지금 시점에서 뭐 거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안은 뭐 지금 백신 그리고 치료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는 바이러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예측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반기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학자들도 적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L자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고 U자가 되더라도 그 골이 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전략과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맥킨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예측이 되겠습니까? 더 보죠. 더 보겠습니다. 닐슨입니다. 조사기관이죠. 세계적인 조사기관이고 3월 말 그러니까 3월 26일자 레포트입니다. 비교적 쉽게 이렇게 가독성 높게 레포트를 내놨고요. 조사기관답게 잘 보이게끔 해줬습니다. 일단은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건강과 위생에 관심이 있는 단계, 그리고 안전, 그리고 사재기, 격리기간, 봉쇄, 그리고 복귀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빨리 먼저 왔고 마지막 복귀의 단계로 가고 있고 다음 한국, 나머지 이렇게 미국 순서대로 이렇게 예측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습격과 반격이라는 어떤 용어를 썼습니다. 참 뭐 괜찮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습격이라고 하고 소비자를 반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습격과 반격, 일상생활에 대한 습격과 반격, 멘탈에 대한 습격과 반격 이런 관점에서 레포트를 해 주었고요. 종합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 맞게끔 어떤 즉각적인 반응과 능동적인 극복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일단은 건강과 생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생 관련 용품 구매가 증가하는 거죠. 마스크, 손세정제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집 안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치약, 칫솔, 그 다음에 헤어 용품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집 밖에서의 소비이죠. 구강용품, 입냄새 나는 거, 캔디류가 증가했다는 레포트가 있고요. 선택제의 필수제화죠. 전자기기, 세정제, 의류 건조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선택제였는데 지금은 필수제가 됐죠. 뭐 LG전자의 소형 세탁기가 매출이 600% 늘었다 이런 레포트 우리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이죠. 인증 마크, 농산물의 인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트렌드가 변화돼서 유산균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면역력 제품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일상생활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가? 즉각적인 반격, 배달 음식 증가했죠. 간편식 증가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홈 카페 관련된 캡슐 커피, 드립 커피, 그 다음에 드립커피에 관련된 어떤 주변 기기들, 굿즈들 이런 것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이제 홈쿠킹이 증가하는 거죠. 즉석식품, 냉동식품, HMR, 식재료 이런 것들이 매출이 식재료 분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홈 데코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이불도 좀 바꾸고 싶고 벽에 있는 액자라도 하나 더 걸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DIY 인테리어가 증가하고 있죠. 홈 엔터테인먼트 다양화되고 OTT 서비스가 증가되는 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러면 국내의 OTT 상품들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신 극장은 지금 텅텅 비고 문 닫는 데들도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펫 쪽들 소비가 증가되죠. 아무래도 옷도 예쁜 거 입히고 싶고 우리 아기 같이 나갈 때 잘 나가고 싶고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증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닐슨은요. 정신의 위협 그러니까 멘탈 관점에서 공격과 반응을 해줬죠. 우울증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주류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주목했고요. 자극 추구형, 자기 관리형, 또 심리 방역,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면 건강의 위협에서는 이제 실외 파트에서는요, 그 화장품인데 트러블 및 수분 관리하는 기초 화장품은 매출이 올라가죠. 다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뭐 3.9%까지도 증가하는데, 반대로 색조 화장품이나 쿠션, 팩트, 립스틱, 특별히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립스틱 매출은 또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제 CC크림이라든가 메이크업 픽서 같은 경우는 또 포인트 있죠? 눈썹 계열들 이런 것들로 증가하는 거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멘탈 위협인데 네, 불경기일수록 담배 늘어나죠. 근데 이제 전자담배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담배 태우는 사람들 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주류 소비가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가구 내에서의 기호식품 소비 증가한 거, 집에서 주문해가지고 비스켓이라든가 양산해낸 빵이라든가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출 제한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북목 방치하는 모니터 거치대 매출이 뭐 212% 증가하는 거, 화상회의를 위한 PC 카메라, 그리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베드 트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 닐슨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죠. 멘탈 관련돼서는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온라인 독서 비중 늘어났죠.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늘어났습니다. SN 활동도 늘어나고요. 온라인 청취라든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당연히 증가하죠. 그리고 명상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한 거 좀 재밌게 좀 보여지고요. 또 이 시기에 착한 소비, 그러니까 경남몰이 또 증가했어요. 대구 주변에 이런 몰들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쪽 사주자 이런 것들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그 공익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맞죠. 공급망 관련돼서는 잘 이렇게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외 직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언택트 물류 기술이 향상되는데 기회가 있고요. 홈 딜리버리 있죠.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을 고도화시키는 거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재고를 확인해주는 시스템, 신선식품 저장을 잘 하기 위한 콜드체인 기술, 이런 영역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소비자들을 바로 만나는 특별히 구독 경제 서비스 있죠. 그 어디 다른 데를 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를 만나서 구독 회원들을 확보하는 거, 이런 영역에 있어서 기회가 있다라고 닐슨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변화의 트리거 제한인데요. 뭐 이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 홈코노미라는 표현, 두 번째가 언컨택트죠. 언택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홈코노미, 홈 이코노미가 확산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리모트 워킹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격 근무가 이게 기본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요. 사람들이 출근 운동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나 제발 좀 출근 좀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코노미가 홈 쿠킹, 홈 트레이닝, 홈 브루어리, 그리고 홈 뷰티, 인테리어, 위생 가전 이쪽 영역으로 이코노미가 굉장히 증가하고 발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언택트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AI 뷰티, VR 스토어, VR 모델하우스, 온라인 전시, 로봇 서비스, 온라인 교육 이런 영역들을 키워드로 해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키워드 변화의 트리거에 맞게 어떤 요소가 걸리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맥킨지가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조금 원문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그래프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월 30날 냈고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첫 번째 본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지 100일 정도까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쭉 그래프를 그렸고 한국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 아래쪽에 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는 이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입니다. 맥킨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보고 싶은 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단계는 직원들과 공유해라.
공유하고 상황을 재인식해라. 그리고 돌아올 준비를 해라. 그리고 새롭게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다시 회사의 어떤 상황을 재세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위기 상황이 되면요. 경영자들이 그 위기 상황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직원들이 떠나갈 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요. 괜히 또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조직은요. 위기의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구성원들과 5 호라이즌을 가지고 5개의 호라이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경영자가 직원들과 이 외부 환경과 내부 상황에 대해서요. 잘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킨지는 이게 U자냐, L자냐, V자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공적인 활동과 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그렸고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는 시나리오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굴곡을 더 거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잘 됐을 때 깊이가 두꺼운 이렇게 U자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맥킨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 레포트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되 어떤 고객의 필요와 도덕적인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 빌딩을 잘 이렇게 적합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뭐 나머지 이제 작은 글씨는 제가 스킵합니다만 어떤 이야기냐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또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이 얼마나 이 모럴을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비즈니스에서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 어플 수수료를 일부 조정했어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을 했는데 이익을 보는 매장도 있고 손해를 보는 매장도 있어요. 근데 이 손해를 보는 매장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것을 또 도지사 또는 지자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버즈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적인 어플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지금 이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맥킨지가 이런 이야기를 3월 말에 했는데 당장 지금 4월 초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나타났어요. 제 판단에는 평상시에 그런 조치를 했다면 지금처럼 도덕적 비난이 한 곳으로 몰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지금 이 레포트를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특별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슈가 돼버리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직원들과도 마찬가지이죠. 미래에셋이죠. 투자사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보겠습니다. 리서치 센터에서 했고요.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밸런싱.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균형 요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균형 자체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IT와 인터넷 계열, 그러니까 디지털 언택트. 역시 같은 키워드죠. 디지털 언택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차이나 컴퍼니, 그리고 복합 기업. 이런 4가지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사회, 정치, 광범위한 영향이 있겠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좁혀보면 급부상한 키워드는 언택트, 건강, 그리고 개인주의, 고령화로 인해서 심화된 추세이긴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한층 더 각성되고 강화될 것이다. 최우선 관심 섹터는 IT 계열이다. 투자사답게 이런 쪽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어떤 암시를 담고 있고요. 디지털 언택트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소비, 업무, 그리고 금융에 따라서 몇 가지 키워드를 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언택트가 향후에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언택트는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지는 생활 패턴과 문화의 핵심이 되고 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게임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일부 패턴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 언택트의 바람은 코로나 이후가 돼서요. 문제가 다 해결돼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죠. 두 번째 디지털화인데 재택근무, 오피스 2.0 그리고
집단적인 이런 참여는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파른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서버 과부하, 그러니까 서버 회사들,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니즈가 증가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5G 서비스, 국제적으로 뭐 분쟁도 있는 영역이죠. 이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재확인될 것이다. 뭐 이 상황이 끝나면 KT라든가 LG라든가 SK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사가 뭐 나올 게 분명합니다. IT 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OLED라든가 반도체 투자, 그리고 전기차 이런 영역에 대해서 큰 그림은 변함없이 갈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정부 주도의 중국과 민간 주도의 미국, IT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이게 있는 레포트인데, 국내 산업의 트렌드가 이렇게 OTT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이커머스 그리고 이러닝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네이버 앱의 주간 총 체류 시간이 지금 주별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웃고 있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재기가 없는 이유는 쿠팡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OTT가 지금 한국 넷플릭스 앱 이용자의 증가 추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측했던 이야기죠. 불난데 기름 부은 격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할까? 이거 지금 생각해 볼 때이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용 트래픽이 폭증했다는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아주 폭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어플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 2.0이라는 키워드를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재택근무이죠. 리모트 워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게 DaaS라고 그러죠. 이게 데스크탑 as a service이죠. PC의 원격 접속이 얼마나 가능해지게 할 것이냐. 누구나도 이렇게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리고 e-시그니처. 그러니까 만나서 사인받아야 되는데 원격으로 이렇게 뭔가 인증하고 계약하고 소통되어지는 서비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는데, 협업 플랫폼, 특화 기술, 그리고 테마 산업, 이런 쪽으로 급증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변화와 관련돼서 4가지 키워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GVC 다변화 중요하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죠. 공급망들을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여러 군데 좀 분산해야 된다.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이 GVC를 다변화하면 언더백 기업들은요, 국내 생산과 국내 제조의 경쟁력 확보하는 거 굉장히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관련된 분들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하지 않은 인력, 필요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이 빠르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죠. 좀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고부가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건비 중심의 산업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식 산업으로 더 빨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DT의 가속화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딜로이트 것을 보겠는데요. 딜로이트도 간단한 보고서를 냈는데 산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예측하고 있는데요. 종합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가 그냥 스킵을 하고요. 그냥 몇 개 그래프만 좀 볼 텐데, 일단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에 어떤 섹터를 나눴습니다. 보시면 통신,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럭셔리 소비재, 유통의 온라인, 항공여행, 정유가스, 금융, 부동산,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계열로 했는데, 비교적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막대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곳이 회색 처리를 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인 초록색은 한 군데도 없죠. 보시면 항공, 정유, 금융, 부동산 이쪽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나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은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관련된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도체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필수 소비재에 큰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다 봤고요.
럭셔리가 빨간색이 아닙니다. 럭셔리는 불황기에도 아주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비교적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제약 바이오 산업 영역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딜로이트에서는 좀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산업별로요.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 좋아졌을 때 빨리 구매를 시작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고요. 반대로 소득이 안 좋아졌을 때 빨리 끊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페럴, 옷이라고 보겠습니다. 옷의 경우 소득이 늘어났을 때의 옷을 사 입는 것이 낮은 반면에 소득이 줄어들면 옷 사 입는 걸 빨리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는 긍정적인 그래프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부정적인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옷이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비교적 이렇게 타격을 안 입는 것이 이제 필수 제품들이죠. 먹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어떤 기호품, 음료 이런 것들도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 그다음 비교적 좀 타격이 적은 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전자제품 계열들이 소득이 줄어도 줄이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소득이 늘었을 때에 얼른 사는 거랑 소득이 줄었을 때 얼른 안 사는 영역이랑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다른 레포트에는 없는 딜로이트 레포트에 있어서 이것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한 6군데 정도 레포트를 조금 읽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도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3가지만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경영자분들이시라면 아마 지금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직원들과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위임 경영은 잠시 보류하는 겁니다. 대신 현장에서 직접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요. 사령관이 지휘 명령책에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포탄이 떠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대대장 중대장 거쳐서 현장에 있는 병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가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타운홀 미팅을 하시든 전체 미팅을 하시든 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든 이 전체 상황에서 누구라도 누구에게 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휘명령 체계라든가 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일부는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직접적인 리더십 발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맥킨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그 누구라도 민감한 상황에 있어서 소통을 해서 임의적으로 소통을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가격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코로나 3대 키워드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레포트를 분석해보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코로나 3대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구독 경제, 언택트 소비인 것 같아요. 이 3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이 3가지와 연관이 없는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의 생산부터 판매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 구독 경제화, 언택트 소비 이 3가지 키워드를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바뀌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DT, DT, DT 구독, 구독, 구독 언택트, 언택트, 언택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발견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가능성이 나오면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람은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기업은 돈줄이 막히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하고 출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월간 구조 자체가 매출 대비 나가는 비용이 구조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비용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 중심의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없이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연대감을 강화하시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죠. 어려울 때는요, 고객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주는 공급자가 사랑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위기 대응, 현금 관리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의 소통 강화하시고 코로나 3대 키워드 적용하시고 단기적인 위기 대응 잘 준비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주변에 레포트들 옵니다만 중심 잡으시고 헤쳐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분석기관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언더백 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읽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